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이 있는데요. 가업종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15억, 그리고 제조, 숙박, 음식, 건설업 같은 경우는 7억 5천, 그리고 임대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의 매출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억 이상, 7억 5천 이상, 5억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이 도입이 됩니다. 성실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소득세 신고를 유도를 하는 거고요. 성실신고 확인제의 도입은 2012년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이 됐고요. 제가 과거에 성실신고를 해주면서 이러한 다양한 혜택과 그러한 페널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 이따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전문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는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시기가 있는데, 이 부분 4월 30일까지 선임해야 되는 부분은 2020년으로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 교재에 19년도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됐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의 확인은 어떤 것을 하는지, 사업장의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수익 금액 검토, 그리고 필요경비에 대해서 적정 증빙을 수취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60% 세액공제,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고요. 60% 세액공제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개인인 경우 120, 법인은 150.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가 되고요. 공제되는 금액에 또 20%는 농특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요. 의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 회계사 등의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의 이 세금의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허위 확인.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출증빙 서류가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결국 고의로 경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거죠. 예전에 송모 연예인이 있었죠. 유명한.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가공 매출이 한 30억 정도 됐었는데 가공 경비를 막 20억 넣은 거죠. 10억, 20억 넣은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경비를 막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범납세자 기간이 끝나고 세무조사로 다 추진이 됐었던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확인했다는 거죠. 증빙이 없는데 증빙도 없이 세무사가 경비를 처리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불성실 확인. 세무대리인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격증빙이 아닌 비용을 계상하거나 사업용 계좌 등으로 확인 가능한 매출을, 자, 중요한데요. 사업용 계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제가 예전에 종로에서 사업자를 하고 있을 때요. 동대문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동대문 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을 누락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데도 매출이 10억, 20억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보통 사업자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사업용 계좌 매출을 장부상에다가 누락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사업용 계좌, 법인 통장이 됐던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가 됐다고 하게 되면 성실신고 사업장에 그 통장에 찍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처분청에 의해서 현금 매출 누락을 지적받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그 현금 매출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이중장부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출 누락에 대해 갖고 부당 과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갖고 그 제대로 된 허위 확인 또는 불성실 확인으로 인해 갖고 세무 대리인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제도 중에서 복수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는데요. 두 개 업종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판정 방법인데요. 소매점 2개, A, B 하고 있는 경우 자,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매점 A, 소매점 B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10억, 7억 합하면 15억. 결국 도소매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기준 자체가 15억이기 때문에 17억을 넘어서 대상이 됩니다. 판단을 할 때는 단독 사업자의 홍길동이라고 하면은 두 사람의 명의가, 두 사업자의 명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소매업을 하고 제조업을 한다. 얘는 기준이 15억이고요. 그리고 얘는 성실신고 기준이 7억 5천이죠. 그러면은 단순 합산하면 13억이기 때문에 도소매 기준으로는 성실신고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기준으로 주된 사업자, 매출이 큰 애가 주된 사업자가 될 것이고요. 주된 사업자 기준으로 10억 플러스 3억은 기준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억 5천분의 15억을 한, 즉 2가 되겠죠. 2의 가중치를 해서 16억으로 성실신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16억은 15억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된다. 소매점과 임대업을 갖고 있는 경우 10억 매출 그리고 2억의 임대 매출을 가지고 있지만 도소매는 성실신고 기준이 15억, 제조업은 7억 5천, 그리고 임대업은 얼마? 5억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주된 사업자 10억 플러스 임대 사업자 2억 하지만은 그 가중치를 5억분의 15억 임대 매출 성실신고 매출 5억분의 도소매 성실신고 매출 15억을 한 가중치 3을 해서 16억의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또 역시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두 번째 매장인데요. 단순 합산, 소매점 A가 있는데요. 소매점 A 같은 경우는 이 공동사업장 두 번째 매장이죠. 두 번째 매장인데 이 두 번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기존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장 홍길동의 배우자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배우자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소매점 B의 공동사업을 하면은 합산이 안 됩니다. 홍길동 혼자 하는 사업장과 홍길동의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각각 구분으로 보는 거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시냐면요. 이 소매점 A는 홍길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소매점 B는 홍길동과 배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명에서 이렇게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서 반반씩 내고서 출자 지분을 반반씩 내고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공동사업장을 그냥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법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공동사업장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매장은 법인 사업자 형태가 됐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대로 공동사업이 이제 별도의 그런 법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성실신고 판단을 할 때는 홍길동 기준으로 홍길동의 매장의 매출이 얼마냐? 결국 10억. 합산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냐? 결국 10억. 또 이 경우에도 매출은 10억만 정산이 되고 다른 사업장과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아니고가 됩니다.
물론 이 소매사업장이 10억이어서 망정이지 매출이 20억이다, 16억이다, 이미 10억을 혼자서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성실신고 분리가 안 되겠지만, 다른 사업장과 합산해서 하나는 성실신고, 한 사업장만으로는 성실신고가 아니지만 2개 사업장 이상을 합쳐갖고 성실신고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굳이 법인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장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절세와 법인 전환 있는데요. 공동사업자 대부분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자. 명의가 많아지면 적용세율 구간이 낮아진다. 그리고 법인 전환, 무조건 법인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나 2020년도 8월 4일부로 취득세 감면 75% 되던 게 기존에 임대업만 하는 업종의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있어갖고 임대업 법인 전환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막힌 법령 자체가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라든지 세감면 포괄 양수도 조특법 시행령 29조의 4를 바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 중소기업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향후 법인 전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충분한 과세소득은 얼마냐? 과연 제 기준으로는 순이익, 과표 1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억이 넘어야 세율이 8,800만 넘어야지만 세율이 35%, 지방세 3.5%, 건강보험료 내년 기준 7.5%, 지금은 7.3%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세율이 거의 40%, 50%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순이익이 있는 경우에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